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친구가 없어도 괜찮은 이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이상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곤 했습니다.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뿌듯해하기도 하고 주변에 늘 친구가 많은 사람을 사회생활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 사회생활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친구도 적어지게 됩니다. 친구가 많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우리는 좁아지는 인간관계로 인해 자괴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적은 것도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일 뿐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친구가 없거나 줄어드는 것은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친구 관계는 주로 어렸을 때 형성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고 서로 사는 곳이 멀어지면서 어쩌다 1년에 한 번 모임에서 만나다가 먹고 사는 것에 바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확고해집니다. 어릴 때는 편하게 사귈 수 있었던 친구 관계가 이제는 나의 수준과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축소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체력적인 문제,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만남은 더욱 줄어듭니다. 은퇴하고 사회 활동의 범위가 줄어들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적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젊었을 적에도 친구가 적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 책을 읽는 그는 항상 친구를 만나는 다른 사람보다 친구를 사귀거나 만나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친구가 별로 필요 없는 것이지요. 흔히 주말에 집에서 쉬어야 충분한 휴식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북적거리는 곳을 방문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해야 휴식을 한 것 같다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각자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고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빨리 크라고 재촉당해 왔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높은 수준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했고 남들보다 먼저 배우고 앞서 나가야 했습니다. 성장과 경쟁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진정한 나의 성장과는 상관없이 빨리 독립하고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러한 희생 덕분에 서구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룬 성과를 수십 년 만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없는 독립과 성장은 사회적 가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핍과 헛됨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 얄팍한 인간 관계에 매달리고 이것이 없으면 허무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나의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 큰 허물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나와 내 주변의 관계를 망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강제로 얻은 것이든 스스로 만든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와 사회적인 나의 괴리감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로움으로 느끼지 않고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찾는 시간이 서먹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쓸쓸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혼자만의 시간이 즐겁고 기쁠 거라고 생각하면 욕심입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해서 등 떠밀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이고
내가 선택해서 시간을 만들어내면 나를 찾는 고독이 됩니다. 남들이 나를 안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시간을 보내달라고 매달릴수록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나와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상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서로 즐겁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점에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대단한 비결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별거 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좋고 멋지고 잘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비겁하고 못난 모습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자신의 좋은 모습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점점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와 사회에서 보이고 싶은 나 사이에 괴리감으로 인해 진정한 나는 화가 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욕망과 비겁함까지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비겁함을 알게 된 누군가는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움받을 자세를 갖추고 용기 내어 이를 감당하면 됩니다. 즉,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 가능한 부분과 변화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설령 부족하고 싫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자신 모습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렇듯 혼자만의 시간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와 대화하는 것은 벅차고 버겁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나아간다면 내 안에 새로운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내가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쓸쓸함을 넘어 고독으로 나아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정진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진정한 나를 찾는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가수 이효리가 대학 졸업식에서 전한 감동적인 축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외면의 자기 주장보다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효리는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위안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인생은 독고다이다라고 힘껏 외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 시작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독입니다. 감사합니다.